시장 분위기가 좀 더 안 좋아지네요. 낙폭 키우는 쪽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매크로 변수로 보고 경계감일지 아니면 우리에 국한된 악재일지 두 프로께 한번 여쭤보죠.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임순재 대표님, 미증시가 간밤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위시한 나스닥 증시 굉장히 강했고요. 지금 나스닥 선물도 0.19%의 강보합권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2시 구간부터 낙폭을 더 빠르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 위에 있고요. 디커플링의 이유가 가장 크게 뭐라고 보세요? 일단 수급적인 차원이 좀 다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 금요일서부터죠. 계속 그 대주주 이제 양도세 요건 완화 관련된 이제 기대감이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지난 밤에 추경호 부총리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를 검토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그런 이제 답변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대 완화감이 조금 이제 시들어지면서 오늘 좀 매도세가 좀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주주 양도세 그 완화 요건은 이제 시행령으로 이제 결정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12월 18일 이전까지 시행령 완화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분부터 이제 양도세 기준 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까지 지금 네덜란드로 국빈 방문 중인데 돌아올 경우에 어떻게 얘기할지 그거를 좀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내일 선물 옵션 만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결제 약정들 관련돼서 이제 청산이 좀 빠르게 좀 이뤄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 지금 선물에서 큰 폭으로 지금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선물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면서 외국인 매도세도 지금 선물 매도세도 확대되고 있다라는 게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그런 효과도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오늘 밤에 FOMC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부분도 일단 투자 심리를 일단 좀 좀 지켜보자 쪽으로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매물은 나오지만 매수는 조금 주춤거리고 있으면서 지수가 하락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된 우려감, 그러니까 실망감이 반영됐다.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오전부터 받을 법도 한데 2시 구간에 2차 전지를 필두로 해서 더 빠졌단 말이죠. 이 부분은 새로운 기사가 좀 업데이트가 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같은 재료로 수급이 불안해서이다. 이렇게 일단 보시는 건가요? 그럼 이제 불안한 와중에서 선물이 계속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기 앞두고 그렇죠.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더 가속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차 의원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이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과 함께 오늘 2차 전지랑 바이오 쪽도 사실 이 두 섹터가 딱 공교롭게 금요일부터 힘을 받았단 말이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완화된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힘받기 시작했는데 이쪽이 힘이 확연하게 빠지는 모습을 받았습니다. 반도체 쪽이 그나마 괜찮았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재료가 새롭게 등장하기 전까지는 시장을 이끌 동력은 좀 부재하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동안에 이끌었던 수급의 주체가 누구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에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 말씀하신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 비중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금요일부터 올랐었던 이유도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쪽들이 좀 올랐다라면 반대로 이게 그런 뉴스가 소멸됐다라면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내리는 폭들이 심리가 계속해서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낙폭을 키워가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투심이 불안하고 현재 수급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2시 넘어서부터 훅 밀리는 거죠. 우리가 주식시장을 볼 때 이제 어떤 모양을 보이냐라는 건데 오후 들어서 밀리게 된다라면 항상 내일이 불안하니까 이제 팔려는 심리가 더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동안 올랐었던 업종에서 낙폭이 오히려 커지고 있고 그 외 업종은 오히려 평온합니다.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수가 밀린다 하더라도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방산 쪽 이런 쪽들을 제외한다라면 특별히 밀리는 것도 별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약할 정도지 이게 문제시될 정도다라고 보이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린다라면 여전히 개인 투자 비중이 높았었던 쪽에서 차익 매물들이 출회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이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매크로에 큰 영향을 줄 FOMC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보세요? 아니면 만기일 영향으로 보세요? 일단 만기일 영향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이라든지 FOMC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차를 두고 우리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반영보다는 일단 만기일에 대한 변화, 이 이후에 또 시간차 공격, 이 부분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현재 지금 취약해진 거래량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 어느 특별한 하나의 이유만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복합적이긴 하겠죠. 만기일 이후에 내일 또 수급과 그 이후의 흐름까지도 저희가 계속 팔로우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오늘 코스닥이 거래대금이 조금 더 많이 실렸지만 아시다시피 신규 상장주 쪽으로 많이 몰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스닥의 이제 기존 대여들이 이제 다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단기간에 한 27조 원 정도가 굉장히 또 크게 27조 원 정도의 시총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DX, 셀트리온 이제 정지되고 나서 내달 12일 신주가 새롭게 거래소에 상장되잖아요. 그리고 LNF까지. 코스닥은 그러면 신규 상장주 외에는 지금 거래할 만한 이런 매력도가 높은 쪽은 없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영향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거래소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네. 이제 코스닥 시장 규모가 이제 축소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 옮기는 뭐 종목들의 이제 그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보단 코스피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라는 부분이 가장 옮기게 되는 가장 큰 이유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코스닥보단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를 이전했을 경우에 이런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이 코스피 200에 편입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외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이제 유입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수급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같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렇지만 뭐 상장 이후에도 뭐 주가가 과연 좋을 것이냐라는 부분은 뭐 각 업종마다 그다음에 각 그 시황마다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대형주들이 이제 빠져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시가총액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코스닥 내에 여전히 이제 신기술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테마성으로 이제 좀 움직이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이제 코스닥이 이제 계속 좀 유지가 되려면 지금 뭐 기술 특례로 들어온 기업들 중에서 이제 실적 부진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경영 투명성이 개선된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닥 시장도 어느 정도의 뭐 활기성은 활발히 움직임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의 지금 특징을 보자면 거래대금이 지금 신규 상장주로 굉장히 많이 쏠리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 9조 4천억 원 정도 거래대금 실려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거래소보다 확실히 코스닥 쪽으로 매기가 많이 돌고 있죠. 근데 신규 상장주 블루엠텍 쪽으로 1조 7천억 원 자금이 돌고요. LS 머티리얼즈 어제 상장했죠. 6,900억 원의 자금이 이쪽으로 쏠리면서 거의 2조 원 크게 넘는 자금이 다 이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흐름입니다. 사실 이쪽 말고는 지금 투자할 게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신규 상장주의 전성시대는 질적으로 어떤 건지 계속 될까요? 저는 하나의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블루엠텍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그 영업이익도 나오고 있는 회사고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글로벌 진출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2차 전지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부분들로서 네. 우리가 또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죠. 실질적인 내용은 아직까지는 2차 전지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2차 전지 관련주로서 머티리얼즈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일어난다라는 거죠. 결국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한 이후에 강한 상승을 보였고 그것을 LS 머티리얼즈가 이제 이어받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시장에서 5만 원까지는 그냥 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게 펀드멘탈이 아니라
LS 그 에코프로 머티의 상장 상황을 보게 된다라면 LS 머티도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고 있고 수급이 이제 몰리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이것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블루엠텍 쪽에 좀 모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우리가 2021년, 2022년에 저는 대자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공모주들을 하게 되면 소위 이제 우리가 따상에 대한 놀이 비슷하게 예. 어떤 하나의 분위기 이런 것처럼 지금 에코프로 머티와 관련된 LS 머티 여기에 있어서 블루엠텍과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 종목들은 무조건 수익이 난다라는 단기적인 어떤 흐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펀드멘탈이 아닙니다. 수급 관련된 이슈로서 네. 보셔야 되는데 좀 반발하실 분들도 있겠죠. 펀드멘탈이 좋으니까 수급이 따라간다라고 보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뭐 이 정도 수급이 몰리는 네. 거다라면 네. 펀드멘탈보다는 수급장이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2시 45분에 75,900원. 오늘 장중 고점을 터치하고 나서 한 30분 동안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제 분봉상으로 아마 체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64,000원까지 떨어지면서 또 지금 받아 올리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규주들에 한해서는 당일 트레이딩만 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갖고 내일 간다. 이렇게 너무 또 불안한 장 아닙니까? 그거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LS도 그렇고 에코도 그렇고 지금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라면 계속 당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걸 갖고 넘어가서 또 거기서 또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건 하루짜리다라고 블루엠텍을 얘기하기에는 네. 조금 물론 이제 이렇게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조금. 사실 기술적으로 지금 팔아요. 뭐 이런 걸 여쭤볼 수도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이러하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IT 쪽 질문 더 드려볼게요. 지금 블루엠텍 LS 머티리얼즈는 하나의 묶음으로 신규 상장주의 움직임 좋았었고요. 오늘 오전부터 강했었던 쪽 앞서 브리핑에서도 이수연 앵커가 전해드린 대로 기판 쪽이 좋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쪽으로는 또 힘이 살짝 빠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삼성전기 차트 보시면 분봉상으로 2시부터 꺾였습니다. 화인서키트, 코리아서키트 마찬가지였고요. 이 자리를 메꿔가는 쪽이 CXL, 또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온디바이스 AI 쪽이었는데 이 기판 쪽부터 여쭤볼게요. 차 의원님, 오늘 기판도 장중 그냥 순환매로 봐야 되는 건가요? 고점 들어 올리다가 또 힘이 꺾여요. 저는 이제 기판 쪽에 대해서는 한번 차익을 실현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 네. 거래가 이제 소수면서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동안에 MTN에서 말씀드려왔던 게 이제 우리가 랭킹5라든지 프로의 시선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게 순환매 차원에서 도는 거거든요. HBM의 어떤 강력한 트리거랑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고 네. CXL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제 특허에 대한 이건 더 먼 미래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HBM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인 게 HBM은 지금 강력하게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이지만 네. 나머지들은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순환매가 도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시면서 본다라면 일단 기판 쪽은 한번 차익 실현하시고 CXL 같은 경우 보신다라면 이거는 완전히 테마 쪽이다. 이건 아직까지 이제 기대감이지 특허에 대한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지 이 부분이 지금 어떤 매출이 일어난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반도체 쪽에서 상대적으로 2차 전지 쪽에서 수급이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도체 내에서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 폭발력은 아직까지는 챗GPT보다는 못하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예. 나름대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고요. 하지만 시장의 관심이 지금 상대적으로 트레이딩 자금들이 여기 몰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식하시고 중기적인 매매 이것은 유효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임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CXL 치고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세요라는 시그널을 주셨는데 오킨스 전자, 네오셈 앞서 이제 리포트에서도 앞서 브리핑에서도 들었는데 이쪽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줄 거다. 이쪽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지 또 반면에 HBM의 오늘 새롭게 오로스 테크놀로지 쪽으로는 굉장히 기대감 넘치는 이런 리포트도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거든요. 네. 흐름 읽어주세요. 일단 뭐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빠른 순환매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다라는 특히 이제 지금 시장 주도를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단타 매매로 인해서 주가가 빠르게 순환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가가 그러니까 덜 올랐었던 그런 종목 아니면 한번 올랐었다가 조정을 받는 종목으로 다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환매를
맞춰서 뭐 이 순환매를 쫓아간다라고 하기에는 아마 수익이 그렇게 많이 안 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순환매가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바로 이제 그쯤에서 물리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CXL이나 뭐 여러 이제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실체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온디바이스 관련돼서 뭐 지나고 나면 뭐 낸드 플래시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치가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은 단순하게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투자 심리를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고영도 어제까지 잘 달리다가 쉬고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럼 지금 계속 모아가야 될 반도체 쪽의 분야가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임 대표님.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일단 뭐 단기적으로 네. 조금 이제 급등을 했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만약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HBM 관련주들은 뭐 조정을 받았을 때 정가 매수 관점에서 여전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년으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계속 올해 같은 경우는 후공정이나 HBM 관련된 종목들이 강했는데요. 아마 내년서부터는 반도체의 이제 감산이 정상화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공정 업체 관련된 기업들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키워드 들어봤고요. 마지막 그레디언트입니다. 야놀자 글로벌 IPO. 이거 기회 있다고 보세요? 예전에 쿠팡 때 예. 단기간에 수익을 또 올리셨던 많은 분들이 계신다면 이 기회를 분명히 보실 거거든요. IPO를 언제 하죠?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그렇죠. IPO를 하나요? 그것도 확실하게 나온 팩트는 그렇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팩트들 기대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준비 과정에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한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안 한다라는 것도 아니고 한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장에서 단지 새로운 임원을 영입했다라는 것이 어떤 뭐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부분들은 맞다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야놀자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서 상장할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선반영됐었던 부분들을 따라간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된다라면 그때 가서 매매를 하셔도 충분히 매매할 기회는 충분히 있다. 만약에 지금 들어가셔서 이게 만약에 내년 하반기다. 그럼 내년 하반기까지 중소형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더군다나 이제 밸류에 대한 부분들,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뭐 숙박에 대한 것들은 과거와는 좀 다른 밸류일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공유 경제에 대한 이런 그 여행 뭐 이런 것들이 경쟁이 격화되어 있는 부분들이라 이러한 밸류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을 관련해서 매매하신다라면 그냥 좀 기대감이 있을 때 빨리 치고 빠지는 전략들이 유효하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장기 투자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야놀자와 지금 더나 이제 관련성 있는 기업들이 올라가는 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구분해서 보자. 하지만 하루짜리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하루 이틀 정도는 움직일 가능성은 있는데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점, 그 점 거듭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를 좀 잘 두들겨 봐야 된다. 그레디언트가 또 상한가에 들어갔거든요. 막차 이제 오늘 막차죠. 이렇게 타신 분들은 좀 기민한 대응 필요하겠습니다. 말씀 참고해 주시고요. 2% 보내드립니다. 차영주 전문위원 임순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